자, 오늘은 노무라증권의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러다 진짜 만 포인트 가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싶은 느낌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라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주말 사이에 이런 리포트들, 우리나라의 시장에 대한 한국 전략을 계속 리포트들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무라증권에서 2026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지수의 목표치를 또 상향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최고의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적용이 되면 8,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어쨌든 7,500에서 8,000까지는 상반기에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2026년 예상 PER, 포워드 PER을 12에서 13배 정도로 책정을 한 것이었고요. PBR은 이제 2배가 넘어갈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1에서 2.2배. 약간 비싸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노무라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가장 상향한 근거는 결국에는 반도체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메모리 섹터의 이익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 얼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눈높이도 계속 높이고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의 축은 우리나라의 시장 자체의 가치 제고를 하는 기대, 그러니까 결국에 3차 상법 개정을 포함한 이런 정부의 시장 개선 전략, 이런 거버넌스 개혁,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두 축이 작용을 하면서 지수가 8,0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상반기에. 그러면 지금 2월 말 다 됐고 3, 4, 5, 6, 4개월인데 4개월 안에 한 2,000포인트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결국에는 일반 메모리와 DRAM 쪽과 그리고 HBM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건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알고 계시겠죠? 여기에다가 AI 인프라 체인도 역시 우리나라의 좋은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고 방산 섹터, 지난주에 방산주들이 잘 갔잖아요. 방산도 역시 이익, 실적이 잘 받쳐주면서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우리 시장을 점점점 레벨업 시킬 것이다 라고 오늘 노무라증권이 이렇게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그런 근거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결론적으로는 결국에 우리의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돈을 잘 벌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이고 코스피의 EPS 성장률 전망치를 안 그래도 높게 잡고 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 이익 전망치를 더 높게 잡아야 된다라고 이런 계산 근거 하에 코스피 목표치가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아직은 메모리 기업,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026년에 올해 전체 순이익의 절반 이상, 64%를 차지하면서 우리 시장을 끌어갈 거다라는 건 여전한 사실, 기정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눈높이를 점점점 높이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작년 12월까지만 해도요. 노무라 쪽에서는 우리나라 코스피 EPS 성장률을 한 47%대로 봤는데 지난달에는 96%대로 급격하게 올리더니 이번에 한 번 더 129%대까지 EPS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내년에는 숫자가 확실히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점점점 상향, 이 예상 전망치를 높이면서 결국에는 올해가 가장 피크일 것이다. 이익 성장이 가장 가파르게 튀어오르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노무라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떤 업종들을 주목해야 하느냐라는 주목할 섹터들을 정해줬는데요. 결국에는 HBM,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전력 설비, 오늘 전력 설비주를 잘 가죠. 결국엔 AI 관련된 전력 인프라, AI 전력 인프라를 위해서는 전력 설비와 원자력이 필요한 것,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ESS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네요. 결국엔 2차 전지 쪽에서 ESS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개선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 현재 시장 상황, 방산주들은 여전히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줬네요. 그리고
K 컨텐츠도 역시 올해는 좀 살펴봐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 사이에 관세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지만 결국에 자동차는 그냥 15% 관세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 결국엔 지금 현대차가 투자도 엄청나게 하고 로봇이나 AI 쪽으로 이런 투자 패러다임,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수익화가 되는지 숫자들이 찍히는 걸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원화 약세,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마진이 회복되는 것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동차도 역시 그래도 다른 이 위의 업종들보다는 덜하겠지만 자동차도 어쨌든 시장의 상방을 끌어올려주는 중요한 모멘텀,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시장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 해야 된다라는 게 거의 국룰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가계 자산을 보니까 이 돈이 움직이는 것을 노무라에선 포착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자산이 이동하고 있는 구조적 변화를 노무라는 포착하고 이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뭐 가장 쉬운 예로 주식의 고객 예탁금이 2년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2026년 1월에 100조 원이 넘게 올라갔고요. 반면에 일반 시중은행,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냥 일반 은행에 있던 돈을 증권사로 많이 옮기셨죠?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2026년 1월 한 달 동안 일반 은행, 시중은행의 요구불 예금이 22조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퇴직연금에서도 역시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주식 투자 많이 한다, 연금에서도 ETF 투자 많이 한다, 이런 걸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건 6월에 우리나라의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여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경제정책의 동력이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노무라 증권의 전망이었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결국에는 그런데 약간의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들은 좀 있었습니다. 코스피 상승의 걸림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다라는 게 노무라 증권의 의견이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상법 개정안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는데 기업들이 이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기업들이 우회하는 전략들을 조금씩 쓰고 있고 그게 보인다라는 것이 약간은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뭐 감사위원회를 확대한다든지 이사 임기를 분산시켜서 우호적인 이사를 이렇게 차근차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기업들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일본 사례처럼 이 밸류업 정책을 상층부에서 모니터링하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와줘야 하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시장에서 과제는 자본 효율성, 기업들의 자본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중복 상장하는 것들을 좀 줄이는 그런 해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에 정부 정책의 드라이브가 먹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 개혁이 실현되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코스피 8,000포인트까지가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노무라 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시장이 상반기에 8,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